안녕하세요. 백진영 작가입니다. 오늘은요, 직업 선택의 중요성과 직업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10년 계획을, 세우라고 이제 어머님들께 이제 제안을 해드렸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나도, 직업을 갖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는 직업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점에 대해서 조금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가정주부들이요, 그 직업을 갖게 되면, 경제적인 독립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머님들, 경제적인 독립은요, 정신적인 독립을 가져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그 한 일화를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45살에 대학원을 갔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교육학과를 갔는데 제가 학부 전공이 교육학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그 필수로 들어야 될 거를 학교에 가서 좀 들어라. 라고 이제 해서 몇 과목을 이제 학부생들하고 같이 들었는데 저희 학교는 여교수님들이 많은데 몇 안 되시는 그 남자 그 교수분이 계셨어요. 아주 연세도 많으시고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이 들어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1학년 과목이었는데 어 교육학과에 잘 들어왔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어 그 그러니까 그분 말대로 이제 하자면 농사를 짓는 농부의 아내와 그리고 강남의 유한부인들 중에서 누가 더 여권이 높으냐라고 그 1학년 학생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학년 학생들이 어, 농부의 아내요, 유한부인이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각자 했죠.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농부의 아내가 여권이 더 높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만약에 남편에게 무언가를 사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또 철없는 여학생들이 뭐 애교 부려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정색을 하시는 거예요. 정색을 하시면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취하고자 애교를 부리고 그 남편한테 잘 보이고자 하는 것이 그분 표현에 의하면 창녀와 뭐가 다르냐 정색을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니네들이 교육학과에 들어와서 너희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너희가 그렇게 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할 것은 니네가 어, 직업이 없는 상태로 결혼을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성의 경제적인 독립은 정신적인 독립을 갖고 온다. 그러면서 니네들이 돈을 벌지 않는 한 너희들의 정신적인 독립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말씀에 많은 공감을 했고, 정말 저도 이제 전업주부에서 그 직업을 가진 케이스였기 때문에 저 역시 직업을 갖고 나서 정신적인 독립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남편한테 좀 의존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면 어, 직업을 갖고 나서 경제적인 독립은 물론이고 어, 정신적인 독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진짜 완전 100% 공감이다. 그리고 그때 그 여학생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 농부의 아내는 경제적인 활동을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권, 그러니까 여성의 권리, 내지는 인간의 권리가 더 높은 거죠. 예. 그래서, 직업의 중요성은 첫 번째, 경제적인 독립은 정신적인 독립을 가져온다.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엄마들이 직업을 갖게 되면요. 엄마들 주변의 인적 자원 레벨이 달라집니다. 예. 저도 전업주부였을 때 저의 인적 자원은 옆집 엄마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업을 갖고 또 대학원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저의 인적 자원의 레벨이 높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분들 많이 만나게 되고,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직업을 갖게 되면 나의 목소리를 갖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다운 삶을 갖게 된다고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직업 선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어,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직업을 갖는다고 하면 굉장히 막막해 하세요. 어떻게 하지? 대학원을 가야 되나? 아니면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다시 복귀해야 되나? 경력 단절이 되고 자신이 없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들에 사로잡히시죠. 그런데 제가 제안해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의 환경이 최선의 진로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이의 엄마다. 그리고 살림하는 그 여성이다 하면 지금 처한 환경이 최선의 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 처한 그 환경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내가 살림하는 것 중에 뭘 잘하지?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공부를 좋아한다 그러면 저처럼 아이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환경을 읽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장벽이 있다면 그것을 그러한 걸림돌, 만약에 내 환경에 제약이 있다,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깝고 익숙한 곳에서 출발하라. 예.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익숙하고 제가 제일 편한 공간이 도서관이었어요. 저는 제 습관이 고민에 빠지면 도서관에 가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해결할 책들을 막 찾아보는 게 제 습관이자 제 취미이자 제 장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도서관에 있을 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공부하는 직업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그 A4 용지에다 썼던 그 엄마의 직업, 아내의 직업은 남편의 직장 생활하는데 누가 되지 않을 것. 그리고 아이의 성장을 도모할 것. 세 번째, 나의 성장을 도모할 것. 그리고 또 그 세 번째에 해당이 되는 게 뭐냐면요. 물론 그 커리어 레더, 그러니까 경력 사다리가 있는 직업을 못 가시는 분들도 있죠. 예를 들면 경력 사다리 없는 직업이라는 게 이제 캐셔라든지 아니면 편의점 알바 같은 그런 직업은 커리어 레더가 없잖아요. 그거 오래 한다고 뭐 부장되고 과장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직업보다는 그래도 커리어 레더가 있는, 내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 능력을 인정받고 그리고 보수도 높아지는 그런 직업을 좀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의 성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라. 이거는 이제 저의 주장이긴 한데 제가 또 행해왔던 바고요. 뭐냐면 아이가 어렸을 때 저 같은 경우는요. 부모 교육을 처음 이제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좀 뭐 사춘기쯤 되니까 아이 진로에 관심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모 교육 중에서도 진로 쪽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대학원 가서 그 진로 교육 전공을 했고요.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의 어떤 그 뭐랄까 삶의 파도의 곡선, 그러니까 성장의 파도의 곡선, 여기에 엄마가 같이 올라타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아이는 유치원생인데 고등학교 학습지 선생님을 한다. 조금 이게 갭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유치원이면 유치원 관련된 그런 직업을 하고 아이가 초등학교 올라가면 뭐 초등학교 학습지 교사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이의 성장의 파도에 올라타는 그런 직업을 어머님들이 선택하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직업, 아니, 그 10년 계획을 세우라고 하셨는데 그걸 좀 쪼개서 3년, 5년, 7년, 10년에 이제 거기에 맞는 나의 롤 모델을 좀 어머님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보다 내가 되고자 하는 그 상에 어떤 인물을 마음에 두고 그분이 되고자 그분처럼 닮아가고자 노력할 때 더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드릴 때 두드려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대학원을 갔다. 그런데 이제 뭐 애가 아프다거나 뭐 여러 가지 집안 가정 대소사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이겨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아이가 너무 아프다 그러면 공부를 포기하셔야 되죠. 그때 인제 선택을 인제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데 어 내가 게을러져서 아니면 좀 노력을 덜 해서 어 포기하는 거는 안 되고요. 두드릴 때 두드리라 이게 뭐냐면 제가 어 논문을 쓸 때 지도 교수님이 항상 하셨던 말이거든요. 논문을 쓰려면 아니면 뭔가를 완성하려면 두드릴 때 두드려라. 그래야 뭔가의 작품이 나온다. 그런데 두드릴 때 두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면 우리가 도자기를 만드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자기를 만들 때 두드릴 때 두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만약에 이제 불을 떼잖아요. 불을 떼고 쇳물을 녹여서 그걸 주용 틀에다가 해서 그렇게 굳은 다음에 이제 성형을 해야 되죠. 두드릴 때 두드려야 되죠. 그런데 그거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맨날 불만 떼다가 만드는 거예요. 불만 떼다가 철물 녹이다가 말고 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도 교수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두드릴 때 두드려라. 논문을 쓸 때 논문을 써라. 예. 그렇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항상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고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이제 직업을 가지실 때 작은 성취가 좀 있으면 가족들의 지원이 확실해집니다. 예를 들면 뭐 엄마가 수입이 있다든지 아니면 엄마의 직업을 통해서 아이가 책을 많이 읽게 된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성적 향상이 된다든지 예,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오면 가족들의 지원이 단단해지죠. 그리고 영역을 확장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 예를 들면 제가 독서 지도사로 맨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거기에서 부모 교육 지도자, 그다음에 진로 교육 지도자, 그리고 또 독서실도 했고 그리고 또 연구소도 차렸고 그리고 책도 읽는 책도 썼던 그것처럼 나의 어떤 커리어의 영역을 확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거기에서 융합이 일어나고 또 다른 아이디어가 일어나서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이 이 직업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아이를 키우는데 전념하시는 엄마 그게 특기라면 그거 하셔도 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신의 지금 현재에 충실하는 그런 모습일 때 아이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지난 영상에도 올렸던 것처럼 단 1회 전에 엄숙한 시합이거든요. 거기에 주인공이 되셔서 한번 흐드러지게 이승을 재미나게 놀다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월달 계획하기 좋죠. 예. 그래서 어머님들의 10년 계획 그리고 한번 직업을 가지시는데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예, 오늘은 직업의 중요성과 직업 선택의 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합니다.